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121번부터 140번까지 수능 문제 또 오늘도 힘차게 달려갑니다. 달려라. 네. 달려라. 자, 우리나라 불교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비슷한 성격의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가히에 가장 알맞은 것은 고대의 황영사 구축목탑, 문무왕 해중릉. 나는 일본을 지키는 바다의 용가리가 되겠다. 그쵸? 네. 중세 때 근세의 서산대사 삼양당 임진왜란 때 승병활동했던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딱 아시는 게 이제 이게 무슨 불교다? 호국불교다라는 겁니다. 1. 보현시범가 보급했습니다. 누가? 규녀 때. 어느 임금 때 활약했다는 스님이라고 그랬죠? 광종이었죠? 고려 광종. 네, 그러니까 관계없고. 1. 수선사 결사 진우리 이 조계종 통합하기 위해서. 3번 팔만대장경. 이것이 이제 몽골을 물리치기 위해서. 호국불교죠? 네, 이게 정답이겠네요. 직시심체유절 이것도 관계없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122번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람들은 훈구 세력과 대립할 때는 단결했으나 훈구 세력이 무너진 직후 자체 분열하여 붕당이 형성되고 붕당 간의 치열한 정권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상대 분당을 소인당으로 자기 분당을 군자당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선배 사림이 물러간 뒤에는 서로 군자당이라고 하며 붕당 간의 견제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붕당 정치를 전개하였다. 이어 공론이 중시되는 정국이면서 상대 세력을 견제하고 자기 세력을 옹호하면서 3사의 언관직의 정치적 비중이 높아졌다 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북벌론을 둘러싸고 대립하였다. 사림들이 훈구 세력과 대립할 때 북벌론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게 사림들끼리 대립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남인하고 서인하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림하고 훈구 세력하고 대립하는 거는 이건 뭐였어요? 사화였잖아요. 사화. 그죠? 노론과 선으로 나뉘었다. 훈구 세력이 무너진 직후 자체 분열하여 노론과 선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동과 서로 나눈 것이죠. 그럼 노론과 선으로 나눈 거는 이제 뭐예요? 경신왕국 때, 그때 이제 남인들 처벌 문제를 두고 강경파인 노론과 온건파인 소론으로 나눠지게 된 것이죠. 3번 경신왕국으로 상호 공존이 가능해졌다. 붕당 간의 견제와 협력, 경신왕국으로 상호 공존이 한 입을 덮고 못 살아! 막 이거잖아요. 그 공존 아니죠. 네, 붕괴됐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공론은 제야의 살림이 주도했다. 그렇죠. 조선 후기 들어가면서 공론은 살림, 제야의 살림. 이게 이제 산에 처박혀가지고 글자나 읽는 살림이다라는 그런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벼슬을 하지 않으면서 자기 고향에 낙향해가지고 그 여론을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살림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123번. 다음은 조선 후기 수치체제의 개편 내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집집마다 부과하던 공물을 토지 결수에 따라 쌀배 동전으로 납부하게 하였다. 공물을 이걸로 납부하겠습니다. 이거 대동법이네요. 그죠? 대동법. 자, 군포를 한 필로 줄이고 감소된 재정 수입은 결작, 선무, 군관포로 보충하였습니다. 균역법이네요. 자, 그렇다면 1. 보부상들이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사서 납부했다. 아니죠. 보부상이 아니라 뭐라고 해줘야 돼요? 공인이라고 해줘야 됩니다. 양반과 상민이 군역의 부담을 동등하게 지게 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딱. 그렇죠? 양반은 여전히 군포를 내지 않습니다. 그 양반이 내는 건 이게 뭐예요? 결작, 선무군관 이런 거잖아요. 그죠? 토지 갖고 있으니까 결작. 그 다음에 3번. 가와나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됐다. 천만의 말씀이죠. 대동법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데까지 무려 100년이나 걸렸다고 얘기했어요. 4번. 가와나의 실시로 조세의 전세와 현상이 나타났다. 자, 이것이 정답이죠. 조세의 전세와, 즉 토지 면적에 따라 부과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거 원래 공물은 토지 면적이 아니잖아요. 원래 그 집집마다 호마다 부과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특산물 내는 건데 토지 면적에 따라. 그래서 토지 1결당 12두를 내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토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물 내는 거예요. 내가 토지가 없어요. 그러면 이 공물 안 내도 되는 거죠. 이 군포도 결작이라는 게 있었죠. 1결당 쌀 2말.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영정법은 그냥 전세고,
그러니까 이게 조세의 전세화 현상이다라는 말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정답 4번. 그 다음에 124번. 다음 중 근대 사회를 지향하는 움직임이 조선 후기에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한 탐구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대 사회를 지향한다. 즉 뭔가 전에 비해서 좀 발전된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있습니까? 좀 인간 존중하는 그런 거, 그런 모습들, 또 그다음에 이제 상품 화폐 경제, 또 그다음에 과학 기술의 발달,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1번. 살림 세력의 붕당 정치가 전개가는 과정을 조사한다. 이거는 역사를 역행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대 사회를 지향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고르시는 분들은 없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자, 2번. 도고라고 불리는 독점적 도매 상인의 활동을 조사한다. 그렇죠? 이 공인들이 주로 이제 도고로 발전했는데 이것이 곧 상품화폐 경제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3번. 서울과 노비가 점차 속박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살펴본다. 네. 신분제도가 점점 붕괴되는 모습. 4번. 농업에서의 영농기술의 개발과 경영 합리화의 내용을 조사한다.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125번. 조선 후기 경제 상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네, 틀린 것. 1. 전황으로 물가가 크게 올라 백성들의 고통을 받기도 하였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황이라는 말을 좀 알아줘야 돼요. 전황. 자, 전황이라는 말이 바로 뭘까요? 전황. 이 화폐가 부족한 현상입니다. 화폐가 부족해요. 이거를 전황이라고 불러요. 조선 후기 때에 전황이 있었어요. 동전이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유통이 되고 이게 동전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여긴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가치 저장의 기능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많이 보관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폐가 풀리지가 않아요. 또 그 다음에 청나라와 무역을 하게 되면서 청나라 애들이 뭐를 많이 가져가냐면 은을 많이 가지고 갔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 세계사 공부했으면 뭐 아편 전쟁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청나라가 이제 그 특히 차, 비단, 도자기 이런 것들을 그 무역을 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멕시코산 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은이 남아 돌아가요. 그래서 영국하고 나중에 무역을 하게 되면서 이 영국이 청과의 대청 무역에서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팔아먹었던 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아편이었죠. 그래서 아편 전쟁이 일어났죠. 그 이후에 청나라에는 은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무역으로 인해서 화폐가 부족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화폐가 부족하다. 동전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면 물가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인플레이션 들어봤을 겁니다. 줄여서 뭐 인플레 그러는데 인플레는 바로 물가가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두부 한 모에 1,000원 정도 했는데 이제 인플레가 화폐를 막 찍어내요. 그럼 화폐가 많이 유통이 되잖아요. 그럼 화폐 가치가 하락이 되죠. 그러면 이제 두부가 얼마로 올라요? 2,000원으로 올라 버리는 거예요. 그럼 동전이 부족하니까 물가는 어떻게 된다?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렇죠? 이 내용은 전황이라는 그 용어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다음에 좀 경제적인 상식이 있으셔야지만 좀 쉽게 풀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다음에 2번. 청과의 국경지대는 공사무역이 동시에 발달하고 있었다. 그렇죠. 공무역, 사무역, 개시 후시. 3번. 지방 장시의 활성화로 교통에 편리한 곳에는 큰 상업 중심지들이 나타났다. 당연한 거죠. 4번. 선상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전국의 포구가 하나의 유통권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126번. 미추시 현상이 나타난 배경을 탐구하려고 할 때의 가장 적절한 탐구 주제는 양반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노비에게 직접 경작시켰다. 그랬겠죠. 그러나 토지의 규모가 커서 노비의 노동력만으로 경작할 수 없으면 그 주변 농민들에게 소작을 시켰다. 양반은 자기 토지가 있는 지역에 집과 창고를 지어놓고 노비를 감독하고 농장을 살피기도 하였지만 때로는 노비만 파견하여 농장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농장들은 15세기 후반에 이르러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 15세기 후반에 이런 현상, 자기 소유의 토지, 그죠? 그러면 이런 그 토지, 이런 현상들이 15세기 후반에 나타났대요. 그럼 15세기 후반에 이렇게 왜 나타났느냐? 농장을 관리해요. 내 농장. 자기 소유의 농장이에요. 자기 소유의 농장. 양반들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거죠. 대농장, 그렇죠? 소장농들도 많이 생겨났죠. 노비의 노동력이 부족하다.
부족하니까 소작을 시켰어요. 내 땅에서. 그럼 여기에서 농사 지은 거는 누구 거 되는 거예요?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거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작 반수, 지주 전호제가 나타나는 거죠.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은 바로 이제 무엇 때문에? 직전법을 실시하게 되면서 이런 현상이 실시하게 됐던 것이고, 더욱 부채질을 했던 것은 바로 역시 관수강국제 성종 때에, 그죠?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1. 직파법에 의해 이양법이 지닌 장점은 무엇인가? 관계없고요. 2번 수신전과 훈령제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였는가? 이거는 그 과전법 때. 3번 직접법 시행에 따른 양반 관료들의 대응은 어땠는가? 맞는 얘기죠. 네. 4번 연분고등법을 폐지하고 영정법을 시행한 원인은 무엇인가? 이건 17세기 초반에 인조가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게 참 좋은 문제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27번. 다음과 같은 경제관이 반영된 경제정책으로 옳은 것은 검소한 것은 덕이 함께하는 것이며 사치는 악에 큰 것이다. 악에 큰 것이다. 농사와 양잠은 의식의 근본이니 왕도 정치에서 우선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전에 공상에 관한 제도가 없어 백성들 중 게으르고 놀기 좋아하는 자들이 수공업과 상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백성들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농본주의 정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본주의 정책을 굉장히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제 언제입니까? 조선이었죠. 이러한 경제 정책이 됐던 것이 이제 조선 전기 때였어요. 조선 후기 들어가게 되면서 농본주의 정책이 없어진 것은 아니나 여전히 농본주의 정책을 강조했으나 조선 후기 때의 어떤 그 사회의 패러다임이 농사 가지고는 절대 살 수가 없다 해서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하게 된 것이죠. 유교적 경제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교적 경제관. 조선 전기 때의 1. 농가 소득의 증대를 위해 상품 작물 재배를 장려한다. 관계없고 반대되는 얘기죠. 네. 2번 정부는 민간인에게 광물을 채굴할 수 있도록 한다. 네, 이런 경제관에서는 절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3번 정조는 통공정책을 실시하였다. 관계없고 4번 기술자들은 공장 안에 등록시켜 물품을 제작하게 했다. 그렇죠. 조선 전기 때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조선 후기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는 공장 안에 등록되어 있는 수공업자들도 가가지고 부역으로 물건을 만들고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너네 가서 일 안 해. 대신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줄게. 납포장이 유행하게 되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128번. 다음은 조선시대의 중앙통치제도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 한성부 형조 사원부를 삼법사라고 한다. 재판하고 그러는 아주 중요한 곳이죠. 네, 맞는 얘기고요. 2번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은 언론 3사라고 한다. 네. 3번 예문관, 교서관, 성균관, 승문원을 사관이라고 한다. 그 역사와 관련된 것을 기록하고 하는 것을 사관. 네. 최근에 이거와 관련된 것도 드라마가 나왔어요. 사관. 네. 신입사관 뭐였더라? 자, 4번 예문관에서는 외교문서를 담당했고 승문원에서는 왕의 교서를 작성했다. 예문관에서 외교문서, 승문원에서 왕의 교서 서로 바뀌었어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문관에서 왕의 교서, 승문원에서 외교문서입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답 4번. 자, 그 다음에 129번. 다음에 진술된 사항이 뜻하는 가장 적절한 것 고구려에서는 진대법을 실시했다. 고려 광종 때 노비항법을 시행했다. 여말 노비 변정 사업을 시행했다. 그 다음에 1801년 공노비를 해방했다. 네, 뜻하는 것. 1. 조세 부과 대상이 노동력에서 토지로 바뀌었다. 노동력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과 관련된 겁니다. 2. 국가는 백성들의 사회 보장을 위해 노력했다. 에이구 참. 3번 국가는 국역 대상자를 확보하기 노력했다. 바로 이거죠. 네, 백성들 데려다가 일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네. 4번 귀족과 양반들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노비수를 줄이려고 노력하였다. 그렇죠? 귀족들에게 노비들이 뭐 받고 합니까? 아니죠. 네. 여러분들 머슴이 노비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머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파출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머슴 노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머슴들은 이제 가가지고 그 집에서 일하면서 일한 대가로 뭘 줘요? 세경을 주잖아요. 예. 노비들은 뭐 죽을 때까지 그냥 노비예요. 그 집에서 일하는 겁니다. 뭐 안 받고 해요. 그냥 먹고 자고 하는 거죠. 네. 30번. 다음 행위들이 뜻하는 것을 고르시오. 서원권리, 향액보급, 유양소 복립운동, 사창제 도입, 현량과 실시. 이게 전부 다 이게 살인과 관련된 거네요. 그렇죠?
답은 나왔네요. 사림의 세력 확장. 정답 1번. 131번. 다음 중 조선 영조 때의 사실로 틀린 것. 자, 틀린 것. 1. 붕당의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 배후 세력인 제야 살림의 이른바 공론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죠. 네, 이 살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압박을 가했습니다. 누가? 영조가. 2. 수도 방위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에 부유한 시민을 주축으로 수도 방어 체계를 개편하고 이를 수성 유눔으로 반포하였다. 네, 그렇습니다. 3번. 재정 수입을 늘리고 상공업을 진흥하기 위해 통공 정책을 써서 시전상들의 자유 통제권, 금난 정권을 폐지했다. 네,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거 정조 때, 그렇죠? 4번. 동국문헌비고 동국여지도 등 지리지와 지도의 편찬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맞습니다. 정답 3번. 132번. 조선 후기 사회 경제의 변화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네, 옳지 않은 것. 1. 영정법의 시행으로 전세는 사도로 고정되었다. 영원히 정해버린다라는 겁니다. 영정법. 2. 군포의 폐단을 줄이려고 균역법을 실시했다. 네. 3. 벼농사의 이양법을 적극 활용을 했다. 그렇죠. 4. 17세기 후반 우리나라 최초의 금속학회인 상평통보를 발행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학회 상평통보에 아니죠. 성종 때 나왔던 건원중보죠. 이게 우리나라의 최초의 화폐입니다. 이게 조선 성종이에요? 아니죠. 고려 성종이죠. 그럼 조선 후기 때에 유통이 되는 화폐 상평통보 잘 알아두라고 그랬죠. 언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상평통보 인조 때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숙종 때 유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들기는 여기서 만들고 유통은 요때 되고.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네. 자, 3번. 상품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상업적 농업이 발달했다. 네, 그렇고요. 정답은 4번. 자, 133번. 다음 내용의 공통점을 정리한 주제로 가장 적합한 것은 청금록, 서원, 사우, 보학, 사창제, 향회. 이 청금록이라는 거는 이제 향교에 있는 그 양반들의 어떤 명단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청금록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지한히 노력을 했겠죠. 그렇죠? 1. 중인들의 지위 강화. 아니죠. 2. 양반 문벌제도 강화. 이거네요. 그죠? 예, 신분상승운동 전개 관계없고, 후진양성과 학문연마 관계없고, 국가재정과 국방력 강화도 관계없습니다. 정답 2번. 네. 134번. 조선 후기 문화의 새로운 경향을 볼 때 지배계층의 문화는 쇠퇴 뒤로 하고 서민 문화의 발달을 가져왔다 라고 볼 때 그 근거로 볼 수 없는 것은, 말을 참 이상하게 돌렸어요. 서민 문화의 발달의 근거로 볼 수 없는 것, 그냥 이렇게만 써도 되는 건데, 그죠? 서민 문화, 민화의 제작, 그죠? 조선 후기 때에 작자를 알 수 없는 그런 그 그림을 민화라고 하죠. 근데 주로 이제 이 민화의 작품들이 뭐 호랑이라든가 까치라든가 그러면서 어떤 그 서민들의 소망을 담는, 또 이제 그 길조와 관련된 거, 그런 것들을 많이 담았었죠. 풍속화의 발달, 그렇죠. 뭐 신윤복이라든가 뭐 김홍도라든가 서민들의 어떤 풍속, 그 다음에 가사문화의 발달. 이름이 가사문화의 발달. 여러분들 이거 국어 문제인데, 실은 가사문화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송강정철이었죠. 송강정철이었대요. 선조 때의 신하 송강정철. 그래서 뭐 관동별곡, 삼위인곡, 송미인곡 이런 것들이 가사문학이었습니다. 이 송강정철은 영의정까지 올라간 사람이기 때문에 서민문학을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죠. 네. 한글 소설의 유행 당연한 거고요. 사설 시조의 유행 당연하죠. 원래 이제 시조는 이 사대부들이 이렇게 일정한 정형화되는 어떤 형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조선 후기 들어가게 되면서 이 형식을 일반 서민들 하기 힘들어. 그래서 그냥 길게 늘어놓는 겁니다. 길게.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말이, 왜 이렇게 사설이 길어? 말 많은 사람들 왜 이렇게 사설이 길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135번. 조선 후기 농민의 생활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것. 네. 1. 장날에 장시에 나가 채소를 팔고 있다. 네. 2. 모를 옮겨 신기 위해 논에 물을 대고 있다. 이게 모내기법이죠. 네, 이양법. 3번. 수조권을 가진 관리가 조를 납부하고 있다. 수조권이 없어져 버렸어요. 조선 후기 때에 수조권이 없어요. 왜? 조선 전기 때에, 그러니까 15세기 말에 성종이 관수관급제를 하면서 수조권은 어디서 행사했습니까? 관에서 행사를 했죠. 네, 틀렸고. 4번. 볕이 좋은 날 집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다. 예, 조선 후기에 들어왔던 작물입니다. 5번. 소득 올리기 위해 밭에서 담배 농사. 네,
그렇고요. 정답은 3번. 자, 136번. 산림 세력이 중앙정계의 주도권을 장악한 이후 나타난 현상 중 올바르지 않는 것. 1. 붕당 정치의 전개. 2. 향춘 자체의 발달. 네. 3. 의리 명분을 더욱 중요시.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예학보학 발달. 그렇습니다. 3번 성리학 이외에 다른 사상을 포용하였다. 다른 사상을 포용하였다. 이것은 15세기 때의 모습이죠. 사림들은 성리학 이외에 다른 사상은 배척을 합니다. 성리학이 으뜸이야. 다른 것은 다 사악해. 그래서 사문난적 이란 말도 막 해가지고 윤유 같은 사람들 막 죽여버리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137번. 조선 초기 경제정책으로 바른 것은? 바른 경제정책. 1. 국가는 상공업을 엄격히 규제했다. 그렇습니다. 조선 초기 때는 농본주의, 유교적 경제관이었잖아요. 아까 나왔던 그 문제와 비슷한 그런 문제입니다. 2. 상품화폐 경제 성장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건 조선 후기. 3번 가난한 농민들이 상공업에 종사하도록 장려했다. 이것도 후기 때나 할 수 있는 모습이고. 4번 농업 수공업 상업이 균형 있게 발달했다. 후기 때. 5번 최대한 민간 자원에게 맡기는 경제 정책. 이것이 이제 그 잠체를 허용하는 거,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138번. 아래 시기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자, 임진왜란부터 광해군 사이에, 광해군에서 인조반정 사이에, 그 다음에 디귿, 그 다음에 여기 리을. 아이, 실수했다. 이럴 줄 알았어. 눌러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미음 보시고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억. 명이 쇠퇴하고 북방 여진족이 급속히 성장했다. 이것은 임진왜란 이유죠. 기억. 이거 맞네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대외 정세의 변화의 영향으로 신중한 중립전쟁. 누구의? 광해군의 중립전쟁. 그쵸? 후금과 명나라 사이에 맞는 얘기고. 디귿. 명에 대한 의리로 친명배금. 친명배금. 인조반정. 그 친명배금 해가지고 병자호란이 일어난 거잖아요. 네, 맞는 얘기고. 4번 리을. 북벌 외교로 인해서 청과 외교가 단절되었다. 병자호란 이후에 청나라 치자, 왼수를 치자, 복수하자, 복수 설치. 그래가지고 청나라가 외교 끝났어요? 아니죠. 예. 우리끼리만 복수 설치하고 청하고는 외교관계 계속하면서 청을 대국으로 섬겼죠. 자, 5번의 미음. 두 차례 예송과 붕당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예송과 붕당. 현종 즉이 여기. 그러니까 예송. 그러니까 이제 그 두 차례 예송이 있었죠. 그래서 현종이 즉위하고 나서 아버지 효종, 또 효종비가 죽고 난 것, 그걸 가지고 서로 싸웠습니다. 누구끼리? 예, 남인과 서인들끼리. 그래서 정답은 4번. 4번. 자, 그 다음에 139번. 다음 중 조선시대 사회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창의 진율책은 국가기관에서 운영하고 의창과 상평창 제도는 주민자치적으로 운영된 것이다. 거꾸로죠?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2번. 정부는 농민을 효율적으로 도와주고자 오가 작통법, 호패법을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무슨 소리예요? 이 호패법은 인구조사해가지고 백성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태종이 오가 작통법은 백성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5가구를 하나의 통으로 만들어놨던 것이죠. 네. 3번. 사법기관인 사헌부와 의금부는 정치적 사건을, 한성부는 수도의 일반 행정과 토지 가옥에 대한 소송을, 장례원은 노비 소송에 관장하였다. 네, 그렇습니다. 장례원, 노비와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4번. 향촌사회는 고려의 향소, 부곡 및 자연천과 함께 유지되면서 면리제 등을 편성했다. 향소, 부곡이 조선시대 들어오면서 없어져 버렸죠? 네, 없어져 버렸습니다. 네, 이것도 틀렸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140번. 다음은 조선시대에 일어났던 사화들이다. 이들 중에서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문제가 되어 일어났던 사화는 딱 아시죠? 무어사화죠. 그렇다면 이제 다른 사화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무어사화 연산군 때 일어났습니다. 무갑기을 이렇게 그랬죠. 무갑기을. 그럼 갑자사화는 뭐 때요? 갑자사화. 연산군 때 일어난 건데. 연산군의 엄마 패비 윤씨 사건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죠. 그 다음에 무갑기, 기묘사화는 중종 때. 뭐 때문에? 조광조의 개혁정치 때문에. 을사사화는 명종 때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왕의 외척들. 그래서 대윤, 소윤, 윤임과 윤원영. 예.
그런 것과 관련된 사화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무어사화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0번까지 문제를 잘 풀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 141번부터 몇 번까지 풀어야 될까요? 네, 156번까지 조선시대와 관련된 문제를 몽땅 싸그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문제가 가장 많은 단원이었네요.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조선시대, 근세 및 근대시대 문제 모두 다 풀어버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